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폴란드에는 전력 공백이 발생했고 군사력 증강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산 무기 대거 수입 입장을 밝히며 전 세계의 눈은 한국 방산 시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국방력은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미국은 폴란드 내 미군을 1만 1,600명 규모로 확대해 폴란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미군의 폴란드 내 연구 주둔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폴란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겠다고 하자 국내에서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며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방사청도 약 일주일 전 폴란드와의 MOU 체결 발표 당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아직 협상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25일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이후 오늘 27일 폴란드 정부가 오늘 한국산 K2 흑표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하는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한다는 보도가 확정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 당시 단순한 MOU 체결이었기에 실제 구매 승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27일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폴란드 국방부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군비 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K2, K9 자주포, FA50 등 무기 계약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하고 큰 폴란드 방위 명령 중 하나라며 주문한 장비는 폴란드의 방어 잠재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새로 도입하는 한국산 무기는 현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 등을 고려해 생산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가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납품기간 단축과 기술 협약 등을 내세운 민관합동 수주 전략이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에서 수출되는 무기를 살펴보자면 먼저 K2 흑표 전차 주문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올해부터 180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전달하고, 두 번째는 기술 협약을 통해 800대 이상의 K2 전차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폴란드는 1000대의 전차를 한국에서 살 것이라며 우선 180대의 K2 흑표 전차를 올해 인도받기 시작해 기술 이전을 통해 800대 이상의 K2 전차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K2PL 전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같은 해에 기존에 확보한 K2 전차도 K2PL 규격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가량 수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원래 유럽국들의 전차 수입에 있어 독일의 레오파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것에 관계자들은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의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K2의 대당 가격은 150억 원 정도인 반면 레오파드의 가격은 400억 원 정도로 거의 3분의 1 정도 저렴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보다 먼저 한국의 K2 전차 수입 협상을 진행하던 나라가 있죠.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현재 노르웨이 역시 독일의 레오파드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르웨이 군 당국은 올해 안으로 K2 전차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전차를 수입할 것으로 거의 정했지만 본격적인 성능 평가에서 K2 전차의 뛰어난 혹한 테스트 결과에 놀란 관계자들이 K2 전차 쪽으로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한국 방산청과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은 서울에서 한 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한다며 한국에 상당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수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독일의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전차가 성행할 조짐이 보이자 독일이 당황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유럽의 전통적 군사 강국이던 독일이 하루아침에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K9 자주포도 총 648문 사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올해 1단계로 48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4년부터 600개 이상의 자주포 인도가 시작되며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제조됩니다. K9에는 폴란드 통신 시스템이 장착되고 통합 톡파즈 전투 관리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이들 자주포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인계했던 무기 공백을 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명실상부 현존 자주포 중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지리적으로 자주포가 사실상 필요 없는 호주도 K9 자주포를 수입하며 K9 자주포는 이미 7개 나라에서 1,700여 문 이상이 운용되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6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이집트와의 2조 원대 규모를 계약한 바 있는데 당시 이집트가 공개한 시험 영상에 전 세계가 놀란 바 있습니다.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맞히는 시연이 공개되며 미국도 K9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나왔습니다. 또한 앞서 K2 전차 수입을 조율 중인 노르웨이도 K9을 운용하는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악조건의 기후와 지형을 가진 노르웨이에서 살아남으며 수출이 성사됐었습니다. 2014년 수출 평가 당시 K9과 독일의 PZH-2000 자주포는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과 삭격 시험을 진행했는데 PZH-2000은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잦았고 유럽의 평지에 맞춰 개발한 PZH-2000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노르웨이의 가파른 산악에선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독일이 예비로 가져간 PZH-2000 자주포를 투입했지만 또 고장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A1은 고장 없이 생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이후 K9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작동되는 자주포라는 이미지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으로 연이은 수출 실적을 올리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K9은 버튼만 누르면 포탄과 장약이 자동으로 포신에 장전돼 사격이 이뤄지는 전자동 무인 시스템이 가능한 개량형 개발을 마무리 중이며 이후 사거리 100에서 130km로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FA-50 공격기도 수입할 것을 밝혔는데요. FA-50 경공격기는 처음 첫 12대를 구매해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구매 수량은 48대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전투기 수입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미국의 F-16을 원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량과 주문이 많아지며 폴란드가 지금 주문을 넣으면 양산 시작이 2027년으로 보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폴란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군대를 건설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고 타국이 공격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때 군비의 효율성, 인도, 속도 등 업계의 이점을 포함해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며 한국과의 구매 합의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다른 장비 제조업체는 짧은 시간에 품질의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경공격기 수요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 이번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FA-50 개량형 모델을 공개하며 세계 무대에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는 FA-50의 미국 진출을 위해 록히드 마틴사와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미국조차도 한국의 군사와 무기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실제 미국은 림팩 훈련에서부터 한국에 지휘권을 부여하며 한국군이 훈련을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일관 한미일 동맹을 맺어 중북러를 견제해야 한다던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하고 나서 미국을 당혹하게 만드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미국은 한미일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한국이 지휘권을 갖자 아무 이유 없이 림팩 훈련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자신들의 뜻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조차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 네티즌들은 혹시 훈련이 너무 고난이도라서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존심만을 고집하는 모습인 반면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의지하는 군사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